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튜브 자료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.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, 그리고 그게 아이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. 네. 자료 보니까 크게 네 가지, 그리고 요즘 추가된 거 하나, 이렇게 다루더라고요. 여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뽑아보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 영상에서 이제 통제랑 온정,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. 맞아요. 독재적, 허용적, 민주적, 방임적, 그리고 이제 과잉 보호까지. 각 방식에서 자란 아이들 사례가 나오던데 그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독재적 양육, 사라 사례인데요. 여기는 규칙이 엄청 엄격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. 네, 아이 감정보다는 이제 부모가 정한 거, 그거 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영상 설명을 보면 나중에 커서도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게 되고 좀 속으로는 불행할 수 있다.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요. 아, 네. 그게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걸 넘어서 아이가 스스로 뭘 느끼고 뭘 원하는지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 자체를 약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. 겉으로는 되게 완벽해 보여도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자기 삶의 어떤 주체성 같은 걸 찾기 어려워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분석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럼 완전 반대 케이스도 있잖아요. 피터, 허용적 양육. 아, 네, 피터요. 여긴 뭐 사랑은 넘치는데 규칙이나 한계가 거의 없는, 뭐든 다 해주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밤새 게임하고 막 떼쓰면 다 들어주고. 그렇죠. 그 영상에서도 보면 애정은 정말 많이 받는데, 그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가졌을 때 오는 좌절감, 이런 걸 거의 경험을 못 하는 거죠. 좌절 경험 부족. 네. 그러다 보니 타인과의 관계라던가 자기 감정 조절하는 거, 이런 걸 배우기가 좀 어렵다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 영상에서 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왔었나요? 자기조절 능력 부족이라는 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그 영상 보면 친구들이랑 놀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확 짜증내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나와요. 아하. 네. 그리고 다 같이 뭔가 규칙을 정해서 해야 할 때 그걸 따르는 걸 좀 힘들어 하고요. 그러니까 원하는 걸 바로바로 얻지 못했을 때 그걸 견디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게 나타나는 거죠. 그렇군요. 바로 이해가 되네요. 자, 그럼 다음은 민주적 양육인데요. 이게 제일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던데 네.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부모님은 아이 의견도 잘 들어주면서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.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더라고요. 뭐 놀고 나면 정리하기, TV는 몇 시간만 보기 이런 거요. 네네. 그 균형이 핵심이죠. 맞아요. 자율성은 주되 책임감도 가르치고 또 아이가 힘들어할 때 막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. 그렇죠. 아이 입장에서는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아,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구나. 책임져야 하는구나. 이것도 배우는 거죠. 그 결과로 이제 회복 탄력성도 높고 자기 주장도 있으면서 남들과도 잘 지내는 아이로 큰다고 하니 참 좋아 보이네요. 네, 영상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런 환경이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어떤 내적인 힘 있잖아요. 안정적인 애착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. 그런 걸 키우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. 그런데 또 다른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죠. 노라? 방임적 양육? 아, 네, 노라 사례는 좀 마음이 아프죠. 여긴 뭐 부모님이 거의 관심이 없으신 아이가 혼자 상상 속에서 노는데 정서적인 교감이나 지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? 네, 영상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불안정 애착이요?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좀 불신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죠. 기본적인 관심과 사랑의 부재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. 네. 아이의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이나 정서 발달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. 심하면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감정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. 와, 너무 안타깝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과잉보호, 뭐 재설기 부모, 헬리콥터 부모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부모가 그냥 싹 다 치워주는 거. 사사건건 다 개입하고. 맞아요. 이러면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경험, 실패해보고 배우는 경험, 또 인내심 기르는 거 이런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
네, 실제로 연구들을 좀 보면요.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끈기 있게 뭔가를 해내는 경험 자체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해요. 아, 끈기 부족. 네. 그러다 보니 자립심 형성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 본 경험이 적으니까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볼 게 있는 것 같아요. 전문가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연구들이 대부분 서구 문화권 중심이라는 거. 아, 네. 그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. 다이아나 바움린드가 제시한 그 네 가지 유형 분류나 뭐 애정과 통제의 균형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마리아 몬테소리 말도 인상 깊었어요.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건 절대 돕지 말라.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고요. 네,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. 자율성과 성취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니까요. 자,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다양한 양육 방식, 독재적부터 과잉보호까지 이게 아이 내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. 어휴, 참 복잡하네요. 통제와 온정,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느낌이랄까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. 영상 마지막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요. 어떤 질문인가요? 과연 부모는 하나의 양육 방식을 쭉 밀고 나가야 할까요? 아니면 아이의 기질이나 뭐 발달 단계 아니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? 물론 방임이나 학대는 절대 안 되고요. 아,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.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닐 것 같고, 네,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상적인 균형점이라는 게 과연 뭘까?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은 어떤 걸까? 각자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